미테어 공대공 미사일 장착 스피드, 지구력 우수.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제조하는 한국형 4.5세대 전투기 KF-X에 유럽 미사일 제조회사 MBDA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한다. MBDA는 카이의 미래형 한국 전투기 KF-X에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를 설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는 단순 장착을 넘어 미사일 시범 테스트 비행까지 포함됐다.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한 후 미사일 기술 지원 등을 수행하고 테스트 비행을 위한 장비 제조도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유럽의 MBDA사가 만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를 한국형 전투기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 이전 단계 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KF-X는 공대공, 공대지 무장 장착 제조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다. KF-X의 공대공 무장으로 미국산 공대공 무장인 AIM-120C 암람과 AIM-9X 사이드 와인더 등을 KF-X에 탑재하려 했으나 미국 정부 수출 승인 과정이 지연돼 대안으로 유럽산 무장체계 통합을 택한 것이다. 유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미티어는 가시거리 밖의 적전투기를 격추하기 위해 개발된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다. 공대공 미사일로 잘 알려진 것이 미국이 개발한 AIM-120 암람보다 속도면에서 뛰어나다. 또 미티어는 초음속 비행에 가장 효율적인 램제트 엔진의 일종인 덕티드 로켓을 채용해 스피드는 물론 지구력도 겸비하고 있다. 총 8조 원의 개발비가 투입되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건군 이래 최대 무기체계 연구 개발 사업이다.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와 2016년 1월 개발을 시작해 지난해 6월 기본 설계를 완료했다. 세부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상세 설계가 마무리돼 본격적인 시제기 제작 단계에 돌입한 상태이다. 시제 1호기는 2021년 상반기에 출고된다. 이어 2022년 상반기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초도 생산 물량은 6대 제작을 목표로 한다. KF-X는 폭 11.2m, 길이 16.9m, 높이 4.7m 크기로 형상은 쌍발 엔진과 스텔스 기술이 적용돼 F-22 랩터와 유사하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보다 약간 낮은 성능의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된다. 방사청, KF-X 공대공 무장체계 등 18개 절충교역 사업 공고. 방위사업청은 무기를 구매하는 대가로 핵심 기술을 이전받는 무기획득 방식인 절충교역 대상 18개 사업을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사업은 한국형 전투기의 공대공 무장체계 통합, 특수임무여단의 CH-47 헬기 조종실과 엔진 성능 개량, 울산급 호위함 엔진의 핵심 구성품인 가스터빈, 장거리 단독 예측 레이더 등이다. KF-X 공대공 무장체계와 관련해서는 유럽 MBDA의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과 독일제 아이리스-T 공대공 미사일 등이 대상 기종이다. 방사청은 미티어급 무장체계 제작사를 대상으로 이번 달 협상 방안을 공고할 예정이다. 방사청이 KF-X의 공대공 무장체계를 유럽산으로 추진하는 것은 미국에서 공대공 무장과 관련한 수출 승인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또 군이 운용 중인 CH-47 헬기의 조종실을 디지털화하고 엔진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은 오는 6월 협상 방안이 공고될 예정인데 미국의 노스롭 그루먼, 로크웰 콜린스 등의 참여가 예상된다. 북한이 발사하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 정보를 탐지하는 장거리 단독 예측 레이더 확보 사업은 오는 5월 공고될 예정이다. 영국 BAE, 이스라엘 엘타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사청은 이번에 공고한 절충교역 사업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기술 가치는 약 7,400억 원에 달한다면서 만약 획득 가치의 80%를 수출에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약 5,900억 원의 수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우리 함정의 가스 터빈 절충 교역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와 롤스로이스 등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한국 기업을 부품 협력사로 채택하면 기술력과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진용 방사청 절충교역과장은 내년 6월까지 입찰 공고가 예정된 사업 중 절충교역이 포함될 주요 대형 사업 정보를 미리 공개해 국내 기업들의 참여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정보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절충교역 사업에 참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형 전투기 KEFX 스마트 폭탄 체계 통합 본격화. 올해 체계 통합 사업 착수 6에서 7년 소요 전망 외과 수술 수준 정밀 타격 가능. 한국형 전투기로 알려진 KEFX의 스마트 폭탄 체계 통합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스마트 폭탄이란 전투기에서 투하하는 유도 폭탄으로 정밀 유도 방식을 사용해 명중률이 매우 높은 장점이 있다. 스마트 폭탄 체계 통합이 구체화되면서 KEFX 개발도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KEFX에 장착될 스마트 폭탄을 선정했고 올해 안에 체계 통합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며 사업 기간은 6에서 7년 정도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올해 초 언론 보도를 통해 미국이 KEFX 무장체계 수출을 거부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다. 이 때문에 KEFX 사업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특히 KEFX에 최초 사용할 예정이었던 공대공 미사일은 미국산 AIM-120 암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AIM-9 사이드와 인도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었다. KEFX에 통합될 예정인 CBU-105에는 지능형 자탄이 내장되어 있어 적전차를 비롯한 각종 장갑 차량을 좁집게 타격할 수 있다. 그러나 미 정부의 수출 승인 거부로 유럽 MBDA사의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독일 딜사이 아이리스-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선정됐다. 반면 공대지 무장인 스마트 폭탄의 경우 미 정부의 수출 승인이 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미국산 무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레이저 유도 폭탄인 GBU-12, GPS 유도 폭탄인 JDAM과 레이저 JDAM, 소구경 폭탄, 바람 수정 확산탄인 WCMD 즉 CBU-105가 KEFX에 통합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들 스마트 폭탄들은 이미 우리 공군에서 사용 중이고 아프간과 이라크 전에서 그 위력이 검증된 바 있다. 이러한 스마트 폭탄들이 KEFX에 통합될 경우 유사시 중요 목표물에 대해 외과 수술과 같은 정밀 타격이 가능해지며 원거리 공습으로 전투기의 생존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KEFX에는 공대지 임무를 위해 탑재될 AESA 레이더의 특별히 자동지형 추적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KEFX는 공대지 임무를 위해 탑재될 AESA 레이더의 특별히 자동지형 추적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한화 시스템은 지난해 12월 12일 KEFX 탑재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에 자동지형 추적 기술을 적용하는 총 470억 원 규모의 사업 계약을 국방과학연구소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TATF는 레이더 센서를 이용해 지형을 감지하고 일정 고도를 자동으로 유지하며 비행하도록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이다. 일부 선진국만 개발에 성공한 기술로 첨단 전투기가 근접 항공 지원, 무장 투하 등 임무 수행 시 지형을 따라 낮은 고도로 안전한 비행을 하고 정리대에 의한 피탐 확률을 최소화해 임무 성공률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해 자동지형 추적 기능의 핵심 장비라고 할 수 있는 지형 추적 컴퓨터는 지난해 연말 방위사업청과 이스라엘 엘비스가 계약을 맺고 기술 협력 생산을 진행할 예정이다. 계약 금액은 520억 원으로 알려졌다. KEFX 미사일 중복 계약. 군 예산 2천억 날릴 판. 전투기 장착 공대공 미사일 미서 기술 이전 거부하자 유럽 방산업체와 추가 계약. 위측 뒤늦게 기술 이전 승인. 비용 7억하며 중복 시험해야.
전투기에 장착할 공대공 미사일 기술 이전 계약을 미국 방산업체와 하려 했지만 신중치 못한 판단으로 유럽 방산업체들과도 추가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미국 미사일 시스템 계약을 계획했던 정부는 미국 정부가 해당 미사일의 기술 이전 거부 입장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자체 판단했다. 이 때문에 검토 대상도 아니었던 유럽 대체 무장을 찾아 독일, 영국계 방산업체에 제안 요청서를 보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미국이 약 반년 만에 미사일 기술 이전을 승인하면서 우리로선 막대한 비용을 치르며 예상치 못한 중복 시험을 하게 된 셈이다. 결국 미국의 갑질과 군 당국의 소극적인 대처로 아까운 예산만 쓰게 됐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국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방사청은 독일 딜사와 단거리 미사일을 영국계 회사인 MBDA와는 중거리 미사일을 KEFX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 이전 단계 계약을 체결했다. 미사일 등 무장체계 통합 비용 규모는 딜사와는 283억 원, MBDA와는 1690억 원으로 총 1973억 원 규모의 대형 계약이다. 방사청은 기술 이전 단계인 1, 2단계와 시험탄을 도입하는 1, 2단계를 포함해 딜사에 870만 유로를 우선 지급하고 추가로 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다. 문제는 같은 종류인 미국 방산업체의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도 계약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거리 미사일은 이번 주 내로 계약할 예정이다. 당초 미국 미사일을 KEFX에 적용하려 했던 방사청은 해당 미사일 기술이 미 국무부에서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아 고심했다. 방사청은 미 레이시온사의 단거리 미사일과 중거리 미사일을 KEFX에 시험 적용하기 위해 지난해 7월 RFP를 보냈다. 그럼에도 미 국무부의 기술 이전 불가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이후 5개월 정도 지나 미국 측의 기술 이전 승인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국방위 관계자는 보통 미사일 적용 시스템을 개발할 때 하나만 적용하면 되는데 미국에서 기술 승인을 덜컥 해버려 두 개의 방산업체의 미사일이 같이 물려버렸다며 미국 측이 늦게 기술 승인을 한 것도 있지만 여러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한 정부의 예산 낭비 사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갑질과 군 조바심의 예산 낭비. 군 당국은 당초 미국 측 미사일을 KEFX에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기술 이전 승인이 늦어져 초도 비행 시기를 못 맞출 것을 우려한 군 당국은 전력화까지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 급히 유럽 대체 무장을 모색했다는 설명이다. 중복 계약으로 인해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 시험 적용을 놓고 미국 대 독일, 미국 대 영국 구도가 예상치 않게 조성되면서 외교적 부담도 덤으로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다. 방사청 입장에선 당초 예산 규모에서 진행하는 만큼 부담은 없다고 하지만 독일, 영국계 미사일 시험 적용 탓에 다른 분야에 적용할 예산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미국 측의 기술 이전 승인 지연도 문제라는 비판이다. 업계 관계자는 독일 미사일의 경우 미국 미사일에 비해 무겁고 발사대 또한 차원이 달라 KEFX에 무작정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우리 입장에서 대책 없이 미국의 입장을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 병행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만 당국의 느슨한 대처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